안녕하세요. 10월 13일 피해 목요일, 어둠의 목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엔 특이한 게 없었기 때문에 또 그냥저냥 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기고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제 이제 PPI가 조금 높았잖아요. 예측치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CPI가 높아집니다. 그거에 대한 선제적 반응을 좀 한 것 같고요.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오늘 바로 나왔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장세 판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보면 1% 빠졌는데 이게 종가상 빠진 겁니다. 종가상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1%를 밀어버리면서 종가상 빠진 것이 보합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뭐 LG, 엔솔, 하이닉스 이런 애들 보면 다 강보합입니다. 아니면 뭐 2% 정도 내일 빠지고 뭐 코스닥을 보시면 비교하기 쉽게 더 말씀드리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는요, 오늘 안 빠졌습니다. 에코프롬이 5% 나갔습니다. 통상 에코프롬이나 에코프로 올라가면 시장 가야 되는데 안 가죠. 이게 바로 장세 판단이고 기술을 쓰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시총 상위 종목을 안 건든 상태에서 약한 연결고리에 있는 애들을 패대기 치는 겁니다. 물론 게임주가 오늘 개별 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출시를 연기한다든가 카카오 게임즈 약한 연결고리 근데 보시면 대부분 그거 빼고는 셀트리온지아 강보합, 리노 마이너스 1%, 첨보 보합 이것도 종가상 빠진 거예요. 종목들이 다. 원래는 강보합이었습니다. 거의 오늘 게임주만 팔았어요. 그러면 게임주 몇 개 판 거 가지고는 장이 너무 많이 빠졌죠. 이게 바로 기술을 써서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은 충분히 안 건든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뺄 수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가만히 있는데 증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오늘 접근하냐, 수량으로 들어가냐, 아니면은 이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다 패대기 치는 방법으로 가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장 막판에 생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을 올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목을 패대기 칠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써서 지수를 확 끌어내렸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오늘 CPI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것 같고요. 오늘 또 만기가 있었는데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닥에서 거의 안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안 판 거예요. 근데 지수는 전저점을 깨고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수급표만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장세 판단이 중요하고요. 장 막판에 거래소에 2천억이 들어왔고요. 선물은 1조 5천억을 팔다가요. 지금 장 막판에 3천억 이상을 되샀습니다. 외국인이. 그 정도고 어제 콜 계약 하나에 70만 원짜리 하던 거 오늘 종가상 10,000원 됐습니다. 개인들 다 콜에서 사망한 거죠. 수급표 보면 이런데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외국인 기관 전혀 팔질 않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이 전저점도 깨고 거의 뭐 날아가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주식은 이런 겁니다. 안 오면 좋았지만 와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지수를 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바로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번 더 빼다가도 이거는 기다렸던 안 왔으면 좋을 법한 기다린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감내하시고 현금 보유만 꾸고 있는 현금 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을 타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영국의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 공매도 영향이 아주 큽니다. 공매도 철회해달라고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네이버를 기준으로 어제 오늘 외국인이 요 근래에 3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300만 주나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30만 주만 공매도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무차익 공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의 시스템은요 지금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기관이 직접 공매도라고 자 이 수량은 공매도입니다. 그러고 표시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공매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관이 굳이 이거를 공매도라고 써내지 않으면 공매도가 발생이 안 된 걸로 잡힙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이 집계 구조 자체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이버 제가 봤을 땐 300만 주 무차익 공매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부분 공매도일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던지겠습니까? 300만 주나? 네이버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전 공매도예요. 아마 공매도를 직접 표시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일단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외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받아 적는 위치에 불구하기 때문에 무슨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이 뭐 대단한 위치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공매도를 손봐야 되고요.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깜깜이 공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일반 매도로 잡힙니다.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이에요. 있지도 않은 주식을 무차익 공매도도 하죠. 그게 정말 큰일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때도 공매도를 멈춰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공매도를 풀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왔듯이 증환펀드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공매도에 대한 이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상태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당일 공매도 친 거는요,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당일 공매도 치고 당일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아예 모릅니다. 공매도를 친지 안 친지. 되게 불합리하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매도를 치면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던지냐 보면은 주범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때인데 보세요. 영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보세요. 전통의 강자 미주 3배 이상 영국계 자금 유입.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영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 기사입니다. 이 조사를 금감원에서 해봤더니 국내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2위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 투자자들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 확보를 위해 해외 자산을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 지금 팔고 있는 그 주범이 나왔습니다. 영국계 자금입니다. 예, 영국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순매도 1위, 그리고 룩셈부르크, 기타, 미주 이 순이고요. 싱가포르나 노르웨이에선 지금 사고 있습니다. 예,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이 지금 아무래도 자국 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글로벌 자산들을 빨리 처분해서 이렇게 환율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패대기 쳐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건 예, 지금 급하다는 거죠. 이런 환율 상황에서도 매도를 친다는 건.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예전에 물가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 말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판 두 번째는 파월이 예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잡아떼었습니다. 침체는 없다고. 잡아떼다가 말 바꿔서 인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준과 물파월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자꾸 말을 바꾸니까. 이게 두 번째 위험이지. 저는 뭐 영국이나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새 기사인데 보세요. 4.5% 위에서 금리 인상 중단. 급격한 경기 둔화 위험 언급. 여기 보시면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 2명이 향후 금리 인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전미 실무경제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서 4.5% 이상 올리는 것은 우리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축돼서 경기가 후퇴되는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3.25에서 앞으로 1% 내외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아주시고, 지금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때 아니면 닷컴 버블 이 이상의 하락은 미국 대공황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서브프라임이랑 닷컴 버블만큼 뭔가 주식도 그렇게 빠지고 분위기도 흘러갑니다. 그 이상은 없었어요. 대공황 빼고. 지난 100년 전 대공황 빼고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정도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입니다. 임금 속도도 상당히 가파르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굉장히, 특히 IT 쪽 임금이 굉장하죠. 높죠. 그런 상태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완전 고용에 풀고용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렇게는 안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준까지만 두려워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핵이라든지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금융시장에서의 문제, 어떤 글로벌 IB가 파산을 한다든가 영국 연기금이 파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국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3.25 그냥 뭐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직까진 버티고 있지만 갑자기 약한 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 이 상태는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그 수치를 언급해 놨는데 600은 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깰 것 같으면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가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워낙 말들도 많고 말이 바뀌고 그러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바닥에 인근한 수치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토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힘든 시장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 CPI 추이를 잘 보시면서 향후 대응을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마감 시장 때 뵙기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래도 되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